코인 투자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코인 트레이더 고래입니다. 현재 시간은 3월 19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목소리 좀 기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꼭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서 보고 있는 이 XRP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고, 관심 종목 안에 여러분들이 혹시 들고 계신 종목이 있나요? 들고 계시다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타 유튜브들을 보시는 분들은 이 코인 아실 거예요. 복스코인이라고. 요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짧게 제가 영상에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이거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영상 하단에 보시면 좋아요 버튼이 보이실 건데, 영상 하단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1000개 이상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자, 대박코인 고래트레이더 채널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요 구독 안 되신 분들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링크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고정 댓글 보면 뭐 추천 종목 받기나 텔레그램도 들어오는 방법 두 번째 있고, 그리고 고래트레이더의 개인 채널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세 번째 있는 고래트레이더 개인 채널 통해서 이렇게 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XRP 리플이고요. 리플에 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견을 드려도 뭐라고 하고, 나쁜 의견을 드려도 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리플인데요. 리플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건 바로 이 소송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리플이 항상 그 연관 검색어로 검색이 되는 게 소송인데,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끌고 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쟁점이 뭐냐면, 리플랩스사에서 발행한 토큰이 이 XRP, 현재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리플 토큰인데요. 이 XRP 토큰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증권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소송을 걸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고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XRP 소송은 5월달 초에 끝날 것이다. 유명한 변호사가 깜짝 예측을 했는데, 이 친 리플 변호사로 알려진 제레미 호겐 변호사입니다. 약간 머리가 조금 벗겨진 그분이시죠. 4월 중순에서 5월달 초에 종결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코인베이스 소송 종결과 SEC ETF 승인 움직임에 대한 근거한 전망이다 라는 이런 요청사항들 뉴스로 올라왔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소송은 2월 21일 날 이렇게 뉴스로 올라왔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소송 철회에 합의를 했고, 결국엔 벌금을 내지 않고, 자, 민사 제재금을 낼 필요 없이 소송이 기각될 것이다. 자, 결국엔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제기된 암호화폐 관련 집행 조치들은 모든 것들이 다 종료가 되는 부분들인 거고, 지난달 23일 암호화폐 거래는 투자자 간 계약 증권이 아니라면 중간 항소를 제기를 했었지만 이 부분들 다 종료되었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증권법 위반이라고 소송을 했던 사건들을 하나씩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철회하고 있다. 근데 이 4월달, 5월달은 어떤 부분일 건가?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SEC가 코인베이스 소송을 영국이 기각. 자, 이거는 SEC 이번 조치가 리플 사건을 포함한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 결국엔 SEC는 XRP ETF 신청서를 다수 승인했다. ETF 신청서를 검토를 하겠다는 뜻인 거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레이스케일, 21제어즈, 코인제어즈, 비트와이즈, 캐네리 커피탈, 수많은 기관들이 XRP 현물 ETF 신청을 한 상황인 거고, 자, 최종적인 승인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도 보면 뭐 오픈시라는 이 회사도 미등록 증권을 미국 투자자들한테 제공했다고 해서 이 혐의로 조사를 했었지만 조사를 이제 공식적으로 중단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현재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작년부터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나게 한 회사가 그레이스케일인데, 요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4월 16일까지 리플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SEC와의 소송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때까지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마지막 마감일자입니다. 자, 그리고 폴 애킨슨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SEC 차기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하기 전에 소송이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죠. 결국엔 미국의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임명까지 가는데, 예상하는 날짜가 5월달 중으로 인준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폴 애킨슨이 최종적인 도장만 딱 하고 찍어주면 리플과의 소송은 종료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프랭클린 템플턴도 최근 현물 XRP ETF 신청서를 신청을 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SEC가 현재 심사를 연기한 상황이다. 조금 아쉽죠.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고생시켰던 SEC 전 위원장 게리 겟슬러는 MIT 교수로 복귀를 한 상황인 거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 게리 겟슬러에 대해서는 4월 달에 대해서 상원 인준을 거쳐서 확정됐어요. SEC 위원장 올라간 게 4월. 그리고 지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죠. 2017년 1월 달 트럼프 지명 이후로 언제? 5월 달에 인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 달로 리플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그 제레미 호건 변호사를 왜 제가 굉장히 좀 신뢰를 하냐면, 지난 2023년 5월 달에도 좋은 뉴스를 올려줬어요. 5월 26일 날 리플과 SEC 소송이 판사 성명상 7월 중순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때 약식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가 올라오게 되었는데, 자, 보면 7월 중순이라고 결론 날 것이다. 그럼 7월 중순이면 15일 전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어요? 5월 달에 예고했던 게. 그래서 7월 13일 날 최종적으로 약식 판결이 나왔고, 아날레스 토레스 판사는 SEC와 리플랩스 모두에 부분적으로 유리한 판결이 내렸고, 이게 결국 리플 쪽에 유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4개 중에 3개나 리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고, 결국엔 83%의 하루 동안 83%의 상승 분량이 뽑아줬지만 결국엔 1달러라는 금액을 돌파하지 못했었습니다. 조금 아쉽죠. 약식 판결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만 상승을 보여준 거예요. 80%짜리 상승. 그러니까 결국엔 이때는 뭐냐면 증권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사건에서 이 상승장에 대한 상승 말고 판결에 대해서 상승 분량은 어차피 하루 안에 다 끝날 거란 말이에요. 하루치. 그래서 그 예상하는 건 한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몰랐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23년도 7월 달에. 그러니까 뭐 3년, 5년 이렇게 더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갑자기 최종적인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80% 상승한 거고 다시 또 주저앉긴 했죠. 물론 이때는 상승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락을 한 부분도 있고, 너무 상승이 펌핑 효과가 너무 크다. 1심의 최종 판결이 아니었다라는 부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만큼 더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20-30%, 자, 플러스 알파로 시장이 상승하는 분량만큼 더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너스는 월급 외의 보너스는 20-3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보면 2022년 그때가 9월 17일 날도 460원에 올인해서 770원까지만 이렇게 투자를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이때도 정확하게 770원까지 가고 또 쭉 하락하는 모습들을 겪어 주었었고요. 그리고 XRP ETF가 현물 ETF가 승인된다 그러면 첫 주에 4억에서 8억 달러의 춘 유입이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21제어즈 제출한 XRP 현물 ETF 신청서 접수를 공식 확인했다. 자, 그레이스케일은 결국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게 대한 가장 큰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으로 볼 수 있겠는데, 자,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끌고 왔었어요. 보면 지난해 1월, 24년 1월이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마지못해 승인을 했는데 SEC가 그 부분이 뭐냐면, SEC가 보세요. 10년 넘게 ETF를 허용하지 않는 논리에 대해서 가격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격 조작 가능성? 그럼 관리 감독 기관이 없느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시카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죄송합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관할을 하고 있어요. 누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관리감독기관이에요. 시카고 상품선물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건 관리감독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하고 법원에다가 서류를 제출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도 최종적인 판결이 나왔고 SEC는 그 판결에 따라서 결국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거를 이끌어 갔던 게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리플, XRP, ETF 신청을 했다는 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무언가를 또 뚫고 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 순서가 뭐냐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 자, 결국엔 이더리움도 선물 ETF가 승인 나고 나서 그 다음에 현물 ETF 승인 절차를 거쳤고, 비트도 마찬가지로 이 순서대로 갔지만 현재 이 XRP 리플의 선물 ETF는 없습니다. 조금 아쉽죠. XRP 현재 선물 상품이 없다. 물론 이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 상품들은 있어요. 근데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XRP는 없다. 그래서 선물이 먼저 승인되고 나서 그 다음에 현물 ETF까지 이렇게 승인 절차로 넘어가게 될 거고, 그게 이번 연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유저분들은 일단은 5월달까지는 좀 기다려 보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과장되지 않고 정확한 정보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리플 유저분들 괜찮으신가요? 영상이 정말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 안 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구독 눌러주시고, 이렇게 끝난 게 아니야. 한 번 더 눌러서 전체 알림 설정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제가 새로운 소식들이 올라오게 되면 빠르게 여러분들이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정말 제대로 된 영상들을 제공을 해드렸어요. 보면 코인 시장이 X됐다, 녹색선 이탈, 리플이 큰일 났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때 영상이 4,000명이 이 영상을 보셨단 말이에요. 리플의 최저점 매수 자리들을 안내를 드렸던 거고, 결국에 리플이 그때 당시부터 어떤 흐름을 가져갔었느냐, 그때 녹색선은요 요런 선들이요. 자, 이 녹색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시죠? 녹색선을 깨면 굉장히 큰 하락들이 이렇게 펼쳐져요. 그리고 이번에도 녹색선 깨지니까 XRP 이 리플이 정말 많은 하락을 했죠. 보면 여기까지 떨어져요. 4.76%짜리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녹색선을 뚫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내려온 자리고, 현재 2.3달러의 이 저항선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이 제가 올려드렸을 때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고 정확한 지점들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4,000명이 보셨는데, 자, 기존의 구독자 제외하고 새롭게 구독해주신 분들이 거의 1,900명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2명 중에 1명이 얘 정말 잘 맞추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보시고 이렇게 새롭게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XRP 리플의 중요 지점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시간봉 그리고 4시간봉을 보는데, 4시간봉 기준에 자 3월 15일날 자 이때 매도 사인 한번 나갔어요. 매도 사인 한번 나가고 나서 지금 저점을 갱신을 했죠. 그리고 나서 1시간봉을 보게 되는데 저점을 갱신하고 다시 올라와요. 여기서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매도를 일단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파란선 한번 부딪히고 내려왔어요. 여기서 일부 매도하고 저점 또 내려가요. 다시 올라오죠. 또 여기서 또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 매도하고. 근데 이 구간이 사실상 수익률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정확한 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새끼는 단타쟁이야, 2% 먹으려고 들어간다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단기적인 추세를 알려드리고 있다는 걸,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시죠? 리플 같은 경우도 보면 과거에 제가 이거 보면 10월달 11월달이잖아요. 보면 리플 4,000원, 도지코인 600원 지정가 매도도 다 드렸었어요. 이 날짜가 언제냐면 이게 10월 30일 날 사인 나갔던 게, 수익을 이때 120% 수익을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수익 난 돈으로 리플하고 도지를 반반씩 지정가 주문을 드린 거예요. 매수해 보시라고. 보면 이때 도지가 200% 올라갔고요. 그리고 수익코인 이거 이후로 리플 같은 경우에 보면 4,000원까지죠. 4,000원까지 지정가 매도. 이 수익들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끌고 가면서 뭐가 되겠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규제를 완화를 하면 규제에 휩싸였던 종목들, XRP 당연히 규제에 휩싸여 있었죠. 게리 겐슬러 물러난다. 대통령 되면 뭔가 달라지겠다. 그리고 이 트럼프에다가 후원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뭘 추천해요? 도지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지코인을 추천을 드렸던 거고, 자, 적정한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를 치고 나오면 된다. 그래서 결국에 리플 같은 경우는 469%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런 수익들 다 가져가셨잖아요. 영상대로 물론 따라 하신 분들 기준에. 이해되시죠? 하지만 이 리플이 조금 아쉬운 건 아직 이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 리플랩스, 브래디갈레우스, 크리스 라센 상대에서 소송을 시작한 게 2020년 12월이에요. 그때 당시에 몇 프로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68%를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 이때 뭐 83% 순간순간 올라왔었던 거고, 결국엔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018년도 사이 묵 하고 쭉 올라가요.
근데 결국에 다시 쭉 빠졌죠. 제자리에 오죠.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결국엔 게리 겐슬러도 그런 사건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분명히 게리 겐슬러 이해를 합니다. SEC 위원장이니까 사건 더 터지지 않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 대통령도 약간 그런 성향을 가졌던 사람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고 근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좀 이제는 추세가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는 더 끌고 가보셔도 된다. 하지만 그게 무조건 100% 옳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 리플이 아니어도 정말 좋은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런 뭐 바운스 토큰이라든지 이런 거 추천드리면서 많은 수익들 가져가고 계시고 이것도 사실 3배 정도의 수익을 가져갔죠. 198%면 뭐 2% 모자란 3배짜리 수익 다 발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바운스 토큰도 보면 4시간 본 기준에 파란선 깨지기 전까지 이제 홀딩 하시면 돼요. 파란선 깨지면 손절하면 되고 여기서 손절 치고 나서 다시 타면 돼요. 마이너스 5%짜리 아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사면 돼요. 올라올 때. 근데 여기서 주저앉잖아요. 그러면 녹색선까지도 갈 확률이 매우 높은 종목이 바운스 토큰이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오늘 날짜로 또 룸네트워크가 많이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거 어제부터 상승 보여줬잖아요. 3월 18일 오후 3시 반부터 상승을 보여줬는데 첫 타이밍에는 이걸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급격하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결국엔 뭐냐면 룸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문제가 뭐예요?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아요.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투자 유의 종목. 이거는 공지사항 들어가면 공지사항 다 나오고 결국엔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이런 공지사항이 올라왔고 지금 쭉 상승 펌핑 나왔다가 업비트로 룸네트워크가 입금을 할 수 없어요. 룸네트워크를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로 갖고 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만 업비트에서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폭탄 돌리기죠. 하지만 이것도 뭐냐? 기회가 왔을 땐 잡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청하셨던 분들 이렇게 댓글 보면 영상 보고 수익 많이 나시잖아요. 뭐 드리프트 4.5%, 버추얼 3%, UX 링크 6%, 그리고 버추얼 토크 5%, 그리고 뭐 중간중간 이게 5%짜리 수익들 이렇게 많이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매매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제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신 다음에 고정 댓글 남겨놨어요. 댓글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 받기 링크 보이시죠? 이 첫 번째 보이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링크 통해서 누르면 이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단타 종목 추천 체크하시고 제출이 눌러지느냐 안 눌러지죠? 뭐라고 써 있어요? 느낌표, 답변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연락 받으실 번호. 자, 010 다시 여러분에게 연락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번호다 8888 다시 뭐 8888 이런 식으로 적으면 제출을 누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번호로 입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여러분의 연락처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연락 받으실 수 있는 번호 누르고 제출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다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수익들 다 가져갈 수 있겠고 영상 기준으로 이 정도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신청하신 분들 그 중에서 50명 제가 선정을 해서 드렸죠. 랜덤으로 드렸어요. 룸네트워크를 1시간 본 기준에 녹색선에 63원에 매수를 하셔라. 차트를 보자면 1시간 본 기준에 녹색선 여기죠. 365일 전이에요. 365선을 지지를 받았고 상승을 보여줬는데 제가 메시지 보내드린 시간이 오전 5시 반이에요. 물론 좀 이른 시간이에요. 좀 늦게 보내면 매수를 분명히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24시간 돌아가는 코인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일단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63원에 매수 되신 분들은 60원 구간 안 깨졌어요. 손절가 안 나갔죠. 그럼 매도는 74원 이상에서 보면 22%짜리 수익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무료로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하면 돼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매도 다 나갔죠. 왜? 거래 유의 종목 이거 업비트 공지사항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해외에 있는 거래소에서 또는 빗썸이나 다른 거래소에서 룸네트워크로 입금할 수 있느냐? 입금 일시 중단. 입금 안 돼요. 업비트 안에서만 이게 거래가 된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거 꼭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드리프트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뭐 일단 수익은 한번 챙기셨어요. 수익을 한번 챙기고 나서 한 번 더 추천이 나가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은 자리가 조금 아슬아슬하긴 해요. 현재 874원에 위치했는데 4시간 본 기준에 만약에 이 빨간 선을 마감할 때 깬다. 그러면 얘는 손절이에요. 900원 밑으로 매수를 드렸지만
자, 혹시라도 이걸 깨면 손절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기준선이 매우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 코인부자 채널에도 올려드렸어요. 드리프트 4시간봉 빨간 선 이탈 시 손절을 진행을 하겠다. 자, 여기 정확하게 적어놨죠? 자, 그래서 900원 매수가 대비해서 3.5%밖에 안 돼요. 손절 쳐봤자 3.5%니까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손절 라인 딱 여기 빨간 선이에요. 빨간 선 이탈하면 손절이에요. 이탈 전에 손절 아닙니다. 4시간봉 마감 기준이에요. 자, 4시간봉 띄우면 다 나와요. 이해되셨죠? 자, 이거는 업비트 거래소의 기준 잡아서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드리프트는 이 선 깨지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 할게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댓글 중에 하나 보면 또 박정래님께서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제 댓글을 읽어주셔서 눈물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레이븐 코인 3년 동안 들고 가서 1억을 잃었습니다. 레이븐 코인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코인. 채굴 코인이에요. 그건 당연히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채굴업자들이 좋은 영상을 띄워줘요. 지들이 비싸게 팔라고. 그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레이븐 코인 같은 경우에 일단 채굴을 하면서 이 채굴하는 사람들이 정말 영상으로서만 굉장히 많은 칭찬을 했었죠. 1억을 손해를 보셨다는 부분도 보면 이 고점 대비해서 현재 마이너스 95%를 찍었어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하면 5만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런 종목도 정말 수두룩하겠고 이게 언제 올라갈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보다 빠르게 자르고 여러분이 이게 빠르게 매매를 해서 추천 종목을 들어가신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댓글도 보셨다시피 이 박정래님처럼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정말 똑똑하고 진실하고 현명한 분심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도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걸 왜 들고 가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XRP를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 자르고 오시면 더 수익 볼 수 있게 다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서 얼마만큼 성과를 가져가고 있느냐. 자, 보여드리면 3월 1일부터 16일까지만 해도 88%, 1월 1일부터 이번 연도 수익도 3월 16일까지 398% 이미 5배 수익을 가져가요. 이렇게 보면 이 XRP도 보면 일봉을 보면 1월 달부터 얼마나 고생을 하셨냐 이거죠. 5,000원에 육박하던 이 XRP가 현재 3,358원. 이게 결국엔 손실을 보지 않아도 되는 구간 32%짜리 손실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물린 분들이 제가 이날 급등할 때 3월 2일 날도 마찬가지예요. 3월 3일 날이죠. 정확하게 새벽에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4,700원, 800원 들고 있는데 어떻게 매도해요? 라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여러분이 고점 물렸다고 해서 XRP에 기다리진 않는다. 결국엔 많이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이 XRP가 좋은 구간이 왔을 때 강력하게 매수 추천 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럼 나머지 종목들로 제가 한번 그럼 이 XRP를 뭐 일부 매도를 했을 때 남은 현금을 어떤 걸 투자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UX링크고요. UX링크도 일부 매수를 갖고 가시면서 수익을 가져가셨을 거고 지금 매수 타점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 오전에 새벽 시간에 매수를 놓친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릴게요. 그래서 750원 구간까지 한번 좀 기다리고 있어서 이 구간을 한번 보고 매수할지 한번 또 결정을 할 거고 아르고라는 종목입니다. 아르고도 보면 쭉 한번 치고 올라갔죠. 자, 녹색선 매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이거는 장기 평선이 있기 때문에 뚫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아르고도 한번 점핑 구간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왔고 조정 구간에서 지금 거래량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 파란 색깔 선 이평선만 지킨다 그러면 아르고 한 번 더 슈팅 구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구간은 125원 이상에서 천천히 분할 매도로서 대응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 이오스입니다. 이오스 일단 녹색선 닿았죠? 3분의 2 매도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서 일봉을 보면 녹색선이에요. 자,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오스 저는 이거 상승 분량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오스도 한 80% 90%까지 매도를 하는 게 맞다. 자, 그 다음 솔라나고요. 솔라나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죠. 지금 바닥 구간을 계속해서 다져가고 있고 거래량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벽 시간 기준으로 금리 발표 있잖아요. 금리 발표하고 나서 좀 흐름을 좀 바꿔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 일본 기준에 올라왔을 때 파란선 닿으면 일부 매도, 절반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그 다음에 녹색선까지 기다릴게요. 물론 이 녹색선까지 가는 기간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파란 색깔 이평선 위로 천천히 끌어올리고 있어요. 어제 날짜로 이슈가 되는데 유통량에 대해서 유통량을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자, 유통되는 물량이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어때요?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유통 물량은 미비한 수준이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스트라티지 다음 레이어 제로고요. 레이어 제로 굉장히 강력하죠. 지금 기간 조정을 거의 마쳤고 거래량 끝났습니다. 자, 거래량 확 줄였죠. 레이어 제로 지금 위험하긴 한데 저는 투자해도 괜찮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레이어 제로 3,567원이고요. 자, 최고 단가까지 얼마까지 매수 드릴까요? 자, 지금 이거 고점 돌파하면 강력한 슈팅 구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 못했어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3,580원까지. 자, 3,580원까지 매수 드릴게요. 현재 시간은 14시 22분입니다. 자, 오후 2시 22분 기준으로 3,580원이고요. 자, 이거보다 높아서 영상 봤는데 이거보다 높아졌어. 핑계요. 제발 말도 안 되는 핑계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실시간 정보는 어디서? 자, 여러분들이 고정 댓글창 링크, 추천 종목 받기 링크 있죠. 요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고,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뭘 보셔야 돼요? 실시간 소통방 있죠. 체크하시고 연락처 아까 말씀드렸죠. 010 연락처 적고 제출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코인부자 채널은 두 번째 링크인데 이거하고는 별도로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선 뉴스만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 링크만 올려드릴 뿐이에요. 영상이 올라가는 링크. 근데 이것도 분명히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다 들어와야 되고 실시간 소통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빠르게 전달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다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프트인데 드리프트는 4시간 본 기준에 지금 이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찜찜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5% 지금 시간 기준으로 손절 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안내 드린 것과는 별개로 자, 마이너스 3.5%인데 자를게요. 그냥 이거 좀 답답하게 갈 것 같아서 자르겠습니다. 그냥 바로 손절 마이너스 3.5% 손절 확정 짓겠습니다. 드리프트.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정말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